안녕하세요. 엔하이플입니다. 오늘은 The Last Mrs. Parrish라는 원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Part 1, Part 2, 엠버와 데프네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Part 1에서는 엠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I was tired of being invisible.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에 지쳤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엠버는 의도적으로 상류층 여성인 엠버에게 접근을 합니다. 체육관이고요. 헬스장 같은 체육관이고요. The Cystic Fibrosis Trust Magazine이라는 잡지책 의학 전문지를 끼고 데프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Cystic Fibrosis라는 병명은 낭포성 섬유증으로 유전성 질환인데요. 이 병으로 그 데프네의 시스터 여동생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프네는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엠버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이 잡지를, 이 의학 전문지를 슬쩍 그 데프네에게 흘리면서 데프네는 이 변명에 대해서 잘 아니까 몇 마디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엠버의 여동생도 똑같은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데프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급속도로 빨리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데프네가 느끼는 그 고통,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데프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프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엠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엠버는 선한 가면을 쓰고 의도적으로 데프네에게 접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엠버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힘은 엠버가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힘은 이제 미모와 매력과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가진 힘은 엠버는 조작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신감, 이런 조작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서 상대를 속일 만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정보를 얻고 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접근을 하는 이런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엠버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데프네가 갖고 있는 명성, 지위, 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은 빼앗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프네는 이 엠버를 많이 지지해주고 그 데프네가 갖고 있는 모임, 그 Children's Alliance라는 상류층 모임, 이 모임 어떤 모임이냐 하면 이 희귀병에 대한 어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으는 단체인데요. 여기에 이제 데프네가 엠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엠버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데프네가 속해 있는 일상생활 속으로 선한 가면을 쓰고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생활에는 들어가서 그의 목표 달성은 했지만 데프네가 갖고 있는 또 실제적인 힘에는 미칠 수가 없었죠. 데프네가 겉으로 보이는 힘은 그냥 순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아내 역할을 잘 한다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힘이 있는 반면에 데프네가 실제적으로 가진 힘은 그 모임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자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뢰 자산, 관계에서 맺은 신뢰라든지 어떤 침착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데프네가 또 갖고 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이 엠버가 아무리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프네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데프네의 남편 잭슨이 있습니다. 엠버가 데프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데프네의 남편 잭슨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잭슨 가까이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트 2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잭슨은 데프네의 남편으로 그 데프네가 여동생을 위한, 시스터를 위한 어떤 그 변명에 대한, 그 희귀병에 대한 어떤 기부금,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때 첫 번째 후원자가 바로 이 잭슨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한다는 이유로 데프네에게 이 잭슨이 접근을 했고요. 데프네의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면서 데프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잭슨은 잭슨의 통제력이 데프네에 대한 통제력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잭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조정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통제하려는 능력, 조종하려는 능력, 그리고 공포에 대한 어떤 공포를 주는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잭슨이 가스라이팅을 데프네에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학대, 폭언이나 어떤 무시, 어떤 폭력, 지속적인 비난, 모욕, 조롱, 죄책감을 이용한 통제 등등. 그리고 하물며 데프네의 엄마와의 관계도 멀리하게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통제 하에 이 데프네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심리적인 학대를 합니다. 데프네도 처음에는 잭슨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죠. 잭슨이 완벽하게 페르소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데프네와 관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위협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억제하려고 상대의 감정을 조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나 보이거나 어떤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면 위협을 느끼고 이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도 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된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조작이나 통제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상대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받거나 말거나 오로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경우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잭슨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데프네도 모르고 앰버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의 등장인물 3명에 대해서 앰버, 데프네, 잭슨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부 그리고 뒤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할까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